네, 안녕하세요. 캐피탈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훈 수석연구원입니다. 증권 발표에 이어서 부동산 경기가 캐피탈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이지 않는 위험, 브릿지 여신 취약지역 익스포저 점검이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앞서 이재우 수석이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캐피탈사는 최근 몇 년간 조달금리에서 우위에 있는 은행 카드사의 오토금융 확대로 인해 주요 영업 부문이었던 할부리스 비중을 축소하고 부동산 금융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게 유지되면서 캐피탈사의 실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영업 환경이 빠르게 비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캐피탈사의 주요 영업 자산이 된 부동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캐피탈사의 부동산 금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각 사별 현황과 취약지역 익스포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당사는 캐피탈사의 부동산 금융을 크게 부동산 PF와 부동산 담보대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로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고 있어 부실 발생 시 자금 회수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PF의 본질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부분 업종에 PF 관련 규제를 두고 있고, 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신 전문회사는 감독 규정에 따라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PF와 다르게 실물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대출 채권입니다. 하지만 캐피탈사의 부동산 담보대출에는 이미 준공된 건물을 담보로 설정한 것이 아닌 개발 사업의 토지 확보를 위한 브릿지 여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여신의 회수는 일반적으로 본 PF 실행 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분양 경기가 회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브릿지 여신에 대해서는 기존에 규제가 없었으나 금감원에서는 2022년 초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브릿지 여신을 PF 한도인 30% 내에서 취급하게 하여 관리 수준을 높였습니다. 다만 2021년 이전에 취급한 브릿지 여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현재는 브릿지 여신이 부동산 PF와 담보대출에 각각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당사 등급 보유 업체 중 영업자산 구성이 다른 업체를 제외하고 25개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분석 기준은 2022년 3월 말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분석에서는 PF와 부동산 담보대출 두 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온 PF 자료와 다르게 부동산 담보대출은 업체별 관리 수준과 자료 제시 수준이 상이합니다. 특히 IB 업무 비중이 높은 신한캐피탈과 IBK 캐피탈은 담보대출 내에 실제 기업금융도 섞여 있어 세부 분석에서는 두 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체의 평균 부동산 금융 비중은 약 25%로 PF 한도인 30%를 감안하면 대체로 업권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신용등급별 영업자산 내 PF 비중 차이는 크지 않으나 우측 그래프인 영업자산 내 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AA급은 9%, A급은 15%, 트리플 B급은 41%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브릿지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릿지 여신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분류되어 하위사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A급은 브릿지 여신을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일부 은행계 캐피탈사는 기존에 취급하였던 브릿지 여신을 PF 한도로 편입하는 등 최근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별 회사의 부동산 금융 비중을 살펴보면 AA급은 신한 IBK가 영업자산 내 부동산 금융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고 A급 이하 13개사 중 7개 업체가 30%를 초과하고 있어 대체로 A급 이하의 부동산 금융 비중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트리플 B급 중 한국자산 DB웰컴은 영업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금융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 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높습니다. 트리플 B급은 조달 비용이 높고 가용 자원이 한정적이라 수익성이 우수한 부동산 금융 선호도가 큽니다. 다음으로는 업체별 상이한 레버리지 수준을 감안하여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영업자산 내 비중과 동일한 가운데 A급은 한국투자, OK, 키움의 위험 노출도가 높습니다. 언급드린 3개 업체는 부동산 금융이 자본 대비 300% 수준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표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리플 B급 중 웰컴은 피어 대비 레버리지가 높아 경기 변동을 대비한 선제적 레버리지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자산 내 비중과 자기자본 대비 규모를 감안할 때 AA급에서는 신한과 IBK의 부동산 금융 선호도가 뚜렷합니다. 두 회사는 그룹 연계 영업과 높은 신용 등급으로 나오는 조달 경쟁력을 바탕으로 IB 부문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한계점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동산 담보대출 내에 일반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이라든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IB 부문의 전문성과 계열의 리스크 관리, 충분한 자본 안충격 등으로 리스크 관리 중이나 피어 대비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다소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기업금융 특성상 신용 집중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A급 이하 캐피탈사는 자본 규모가 작아 신용 집중 위험이 큽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자기 자본 3%를 초과하는 거액 여신의 자본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투자, OK, 키움, 한국자산, 웰컴, DB캐피탈이 높게 나타납니다. 부동산 금융, 오토금융이나 개인 대출과 다르게 건당 투자 규모가 상당한 만큼 한두 건의 부실 발생으로도 실적과 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해당 업체들은 실적 및 건전성의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메리츠의 경우 거액 취급 선호도는 높으나 자본 규모가 타 A급 대비 커 집중 위험을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큐원, DGB 캐피탈의 경우 개별 투자건에 대해서 한도 관리를 하고 있어 거액 투자 비중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PF에 집중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PF 총액과 영업자산 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용 등급별로는 A급과 트리플 B급은 과거부터 자산 내 비중이 15%를 상회하였으며 AA급은 최근 취급이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업권 평균은 약 15에서 20%로 규제 수준인 30%를 감안할 때 확대 여력은 5% 내외로 예상됩니다. 개별 업체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을 감안하여 대부분 내부 한도를 2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A급 이하 캐피탈사는 기존 브릿지 여신 만기 연장 시 일반 대출에서 PF로 재분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AA급의 경우 PF 한도에 여유가 있는 업체는 기존 A급 이하에서 소화된 물량을 새로 취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F의 회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팩터인 분양률과 LTV를 통해 위험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다만 업체의 자료 제공 수준이 상이하여 전체 5, 60% 정도의 익스포저만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별 추세 확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양 사업장의 분양률은 대체로 양호합니다. AA급은 약 75%가 분양률 80% 구간을 상회하고 있어 면탈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전 사업장이 전체 PF의 30% 정도에 달하고 있어 분양전 사업장을 초기 사업장으로 분류할 경우 분양률 30% 이내 사업장이 전 등급 구간에서 3, 4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분양 경기가 PF 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LTV는 등급별 차이가 명확합니다. AA급은 LTV 60% 초과 사업장 비중이 17% 정도이나 A급은 30%, 트리플 B급은 51%로 크게 높아집니다. A급 이하 캐피탈사는 조달 비용을 감안할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중후순위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 비우호적 환경에서 PF 손실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F 기초자산의 성격과 지역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기초자산의 성격은 AA급의 주거 선호가 뚜렷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 변동성이 낮아 AA급의 기초자산 구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은 등급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인구구조, 경제구조상 수도권의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등급과 무관하게 수도권 비중이 약 6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 분양 경기 침체로 일부 캐피탈사에서는
대구, 부산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신규 취급을 중단하였으나 기존의 투자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변경은 체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성격과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AA급은 주거 중에서도 아파트 선호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등급이 내려갈수록 오피스텔과 브릿지 선호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과잉 공급 이슈가 있는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등급별 취급 비중이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으로는 광역시 중에서 부산과 대구의 익스포저가 규모가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A급의 송도 등 인천 투자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PF 성격을 종합하여 캐피탈사 평가 시 공급 과잉 지역의 분양전 사업장 규모, 물류창고 등 특수 건물의 비중,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PF는 규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부동산 담보는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은 약 16조 원 규모로 이중 브릿지 여신으로 확실히 확인된 금액은 약 6.5조 원입니다. 부동산 담보의 성격이 모두 파악되지 않은 신한과 IBK를 제외할 경우 당사가 파악한 금액 중 70%가 브릿지 여신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A급 이하 캐피탈사는 기성고 대출, 분양수익권 ABL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토지를 기반으로 한 브릿지 여신입니다. 지역별로는 앞서 PF와 유사하게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급의 대구, 부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브릿지 여신은 본 PF로 넘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브릿지 여신도 분양 경기에 동일한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A급 위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A급에서는 한국투자 OK 키움의 선호도가 높았고 트리플 B급에서는 한국자산 DB 웰컴의 규모가 컸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영업기간이 길지 않거나 대주주 변경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 금융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라는 점입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점에 영업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이제부터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릿지 여신은 만기가 길지 않아 앞으로 1년 내 최초 만기가 대부분 도래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브릿지 여신이 얼마나 부동산 PF 한도 내에 잘 흡수되냐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약지역의 익스포저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이번 발표에서 취약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는 타 지역 대비 빠르게 분양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최근 브릿지 여신 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국내 미분양 주택 수는 작년 9월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전국 기준으로 증가 폭이 크진 않지만 대구 지역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서 2022년 5월 말 2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우측 분양사업장의 초기 분양률도 대구 지역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분양한 사업장도 대부분 초기 분양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각종 지표들을 감안할 때 대구의 분양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분양 경기 영향으로 브릿지 사업장에서도 기한이익 상실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상복합 신축을 위한 시행사 도원동산개발, 우노DNC는 사업성 저하에 대한 우려로 대주단, 시공사 등의 의사결정이 갈리면서 상반기 중에 기한이익 상실이 되었습니다. 두 사업장은 이후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입찰이 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한 달 사이에 30%가량 하락하였습니다. 한 달 사이 가격이 30% 하락하는 자산은 담보로서 안정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몇 년간 분양 경기가 좋았기에 캐피탈사가 취급한 브릿지 여신의 기초자산 토지는 가격 자체가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브릿지 여신은 표 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동시에 투자한 경우가 많아
업권 전반의 부실 여신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파악한 캐피탈사의 대구 지역 익스포저는 총 2.5조 원 정도입니다. AA급은 대부분 PF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A급 이하는 부동산 담보의 비중도 상당합니다. 자본 대비로는 A급은 20%, 트리플 B급은 18% 정도입니다. 우측의 연도별 만기도래 비중을 보면 A급 이하의 대구 지역 익스포저 중 절반 정도가 2022년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출채권 만기 연장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기한이익 상실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대한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규모와 비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메리츠는 PF와 브릿지 여신 모두 규모가 큽니다. 메리츠는 대규모 여신을 계열과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열 공동투자의 경우 사업의 주도권 확보, 선순위 투자의 장점은 있으나 부실 발생 시 영향이 계열 전반에 퍼질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캐피탈은 대구 지역 PF 투자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 중에는 후분양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분양 경기 회복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OK캐피탈은 브릿지 여신 규모가 큽니다. 브릿지 여신 특성상 대부분 2022년 만기 도래한 대출입니다. 만기 도래에 따른 본 PF 전환 여부가 OK캐피탈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자산캐피탈은 자본 대비 비중은 매우 크지만 대부분이 기존 사업장의 수익권 유동화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권 유동화 대출의 기초자산이 되는 사업장의 분양률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웰컴은 익스포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본이 여리하여 부동산 금융에 대한 양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파악한 대구 사업장은 약 100여 개로 300억 원 이상 투자한 사업장은 총 31곳, 1.6조 원에 달합니다. 평균 투자 캐피탈사가 3개 정도로 한 사업장에 부실이 발생하면 세 회사가 각각 100억 원 정도 부실 자산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사의 경우 100억이라는 금액이 이익 창출과 손실 흡수력으로 커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하위사로 갈수록 손실 예상액에 대한 충격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미분양 물력이 누적되면 분양 전 사업장에 사업성 저하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회수 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하여 업권 및 감독 당국에 대한 재원과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막히지 않는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까지 캐피탈사의 브릿지 여신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 사항이 없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취급해서 성장한 캐피탈사가 많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PF 한도 내에서 관리될 예정이지만 기존 취급한 브릿지 여신이 제대로 회수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캐피탈사는 다른 업종과 다르게 취급 자산의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는 규제 항목이 없어 단순 레버리지 위주의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 또한 추후 캐피탈사 방문론 재정비를 통해 자산의 위험을 반영한 레버리지 지표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전적으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요지 분류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체별로 건전성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위험에 대한 선제적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브릿지 여신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 건전성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일시에 부실 자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사와 같이 특정 트리거를 넘어간 경우에 대해 일괄적으로 건전성 재분류를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토금융 리테일 대출은 타 업권과의 경쟁 강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규제 변화와 비우호적 영업 환경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실적을 견인한 부동산 금융의 신규 취급이 어려워지는 만큼 향후 캐피탈사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의 빠른 상승, 여전체 수요 감소로 인해 캐피탈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열의 재무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캐피탈사는 역성장과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까지는 기존에 취급한 자산으로 인해서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부동산 금융 리스크는 내년도의 지표로 가셔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사는 캐피탈사 신용도 관련하여 부동산 금융의 정상 회수 여부,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과정, 유동성 대응 능력을 중심으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